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계속 비가 와서 좀 끄급하고 그런 날들인데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좀 유의하고 이렇게 자기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한 발이 나왔죠. 네. 드디어 우리 파월 선생께서 손을 든 거죠. 네, 너무 금리가 장기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경제에 좀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너무 높으면 마지막 한 발 있는 총알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제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죠. 이미 시장이 이미 다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향은 없었다. 그렇다면 시장은 새로운 휘발유가 필요하다. 이 썸머니를 이끌 때는 금리 인하 이 단순한 성장불로는 되지 않는다. 휘발유가 필요하다. 그 휘발유가 제가 봐서는 이제 기업의 실적 발표다. 실적 발표에서 뭔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팍팍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올해 마지막 상반기 승부처가 정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기업의 실적 발표에 민감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기업 실적 발표는 참 알기가 어렵고 예측하기 힘들죠. 미국에서 좋은 섹터가 한국에서 갑자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올랐다 내렸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장소로 시장이 변질되는데 우리 주린이들 또 우리 친구분들이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 있을 때 방법은 없습니다. 깔아놓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요즘 계속 깔아놓은 거 이해는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원전은 깔아놓으라는 소리를 제가 한 적은 없죠. 근데 원전주가 치고 올라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원전주를 거의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전주를 추천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원전주가 시장의 리더가 되면서 원전주를 깔아놔야 된다. 오늘은 방산주 정도는 깔아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산주 좀 좋게 보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은 기업 실적 시즌으로 급격히 이동할 것이다. 네,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방은 이제 우리 파월 선생님께서 쐈다. 마지막 휘발유는 기업의 실적이다. TSMC가 17부터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먼저 이제 금융이 나오죠. 네, JP모건, 골만삭스나 이제 금융들이 이번 주에 나오고 그다음에 항공이 나오고 항공, 금융, 반도체는 좀 넘어가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단타만 필요하다. 지금은 장기 투자가 필요 없는 거죠. 15에서 20% 먹고 빨리 던지는, 깔아놓고 기다리다가 맞으면 빨리 던지는 이 전략에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금일 시장을 전망 및 정리를 해드리고 네, 오늘 간단하게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0.15 하락이죠. 나스닥은 0.08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S&P 500은 0.07.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초반에만 반응을 하고 막판에는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파웰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러한 뉴스이다. 가문과 감동이 없었다. 새로운 가문과 감동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 썸머넬리를 성장불로는 이끌 수 없게 휘발유가 좀 필요한데 휘발유를 부으려면 기업의 실적 시즌밖에 없다. TSMC나 다음에 금융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금융주도 나쁠 것 같지 않아? 제가 그래서 밸류업 관련해서 KB금융 하나금융 이 두 개만 사라. 나머지는 밸류업 다 버려라. 못 쫓아간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주가 미국에서 좋으면 또 한 번 상승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B금융, 하나금융 둘 중에 하나는 사서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금일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파월 고금리 장기화 시 경제가 유용하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높였죠. 하지만 이미 김센 다 알려진 그러한 선반영이 된 뉴스다. 앨런, 바이든 고령 리스크를 반박했다. 암호화폐 규제 지시 없었다. 3년물 국채 응찰로 2.67배, 수요는 양호했는데 금리는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JP모건에서 CPI 쇼크시 이번에 11일 날 발표된 CPI 쇼크가 나타난 S&P 500은 1.25에서 2.5% 급락 가능성이 있다. 쇼크라는 것은 지금 YY로 3.1이고 다음에 코어 CPI는 3.3에서 3.4 정도 기대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서 쇼크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쇼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방 계획 등을 논의했죠. 모두 인도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찾을 수는 없다. 맞는 이야기죠. 러시아 벌써 70만 명이 죽었다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가십니까?
너무 비극적이죠. 친환경차 보급률이 50% 육박이다. EU 관세 장벽 우회 전략이다.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개발하는 속도나 능력, 위기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반도체인데, 제가 들은 여러 유튜브나 좀 관련된 소식을 들으면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이들의 반도체 개발 속도가 물론 시기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과거와 다르게 국가가 육성하는 것 플러스 위기감이 더해서 반도체에 대한 개발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는 역설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개방해놓고 두들겨 패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렇게 쪼이면은 반드시 저 많은 인구가 더 많은 머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5년 안에 충분히 따라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키뱅크라는 뱅크에서 엔비디아 목표를 $130에서 $180로 상향을 했다. 저는 엔비디아는 $15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테슬라가 $300에서 $400까지 올려야 되지 않을까. 테슬라 쪽으로, 제가 엔비디아 팔아서 테슬라로 가라,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지수는 0.12% 상승해서 104.794, 105로 내려온 이후에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WTI는 0.9% 하락해서 81.55달러, 금리가 살짝 상승했죠. 2년짜리 4.622, 0.4bp, 1bp도 0.4bp, 10년짜리 4.293, 2.7bp. 금리가 안정을 찾고 있지만 아주 안정적이진 않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왔는데도 이 정도니까 금리가 거의 또 바닥을 찾은 게 아닐까. 4.2 정도 10년짜리는 항상 바닥이고 2년짜리는 4.6 정도. 이게 이제 3%대로 내려오고 이게 이제 4%대까지 붙여야 되는데 크게 그렇게 빠지진 않는 모습입니다. 애플 한번 봅시다. 0.29% 상승해서 $228. 꾸준히 올라오네요. 네, 버티볼딩스도 2.31% 상승해서 $94.46. 이는 $150에서 $200 보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퍼스트 솔라도 마이너스 1.41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ARM도 어제 올라가다가 오늘은 빠졌네. 0.82. ARM이 제가 $200 오면 팔아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팔아줘야죠. 제가 $74부터 지금 해서 지금 3배가 오른 상황에 거의 올라가는데 이럴 때 한번 팔아줘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2.48% 상승해서 $131. AMD 마이너스 1.05. 우리 테슬라가 3.71% 상승을 했습니다. $262. 곧 있으면은 $300.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가격은 거의 다 목에 찼다. 이제는 로보택시하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이러한 미래 가치가 시장에서 플러스 알파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400 정도를 보는데, 테슬라가 지금 8천억 불, 시총이 8천억 불밖에 안 되는데 저는 2조 달러까지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테슬라에 강하게 배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라인1리는 오늘도 조금 상승해서 $925까지 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34% 상승. TSMC 마이너스 1.1. 17일부터 이제 TSMC 실적 발표를 하는데 나쁠 것 같지 않아요? TSMC가 벌써 $1조 돌파를 했어요. $1조 1340조라는 이야기죠. 우리 삼성전자가 520조인데 딱 반가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저는 삼성전자는 쪼개야 된다. 반도체, 비메모리, 가전, 핸드폰을 쪼개라. 쪼개서 각자 살아남도록 바꾸면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쪼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죠. 두려운 것 같아요. 좀 두려운 것 같다. 제가 이제 어제 큰 뭔가를 듣으면서 어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한계는 CEO의 리스크가 가장 크다. CEO의 경영 능력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보십시오. TSMC, 엔비디아, AMD, 인텔 전부 다 이 오너들이 전부 기술자였던 거죠. 과학자였던 거죠. 예. 공부를 하는, 반도체를 공부한 사람들. 하지만 이재용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DRAM과 랜드 정도는 구별할 것 같고, 나노가 무엇을 기준인지도 잘 모르고, 반도체가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렇게 이어진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고도의 산업화 시대의 반도체 시대에는 맞지가 않는다.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와 최고 CEO가 공학자 출신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차이다. TSMC와 삼성전자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 기술을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나 다시 공대에 가서 공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양사학과를 나왔는데 서울대학 우리 이재용이는 뭔가 자기 밑에 기술을 알고 기술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기술이 우대하는 게 목표이지 수익과 김기남처럼 수익과 이런 것을 해서 삼성을 망조를 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차이, 한 5년의 차이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회사의 리더가 공학자인지 아닌지 반도체 회사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좀 반등해서 올라오네요. 저는 좀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마운트 콕스 이야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55,000 정도에서는 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나서야죠. 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됩니다. 제가 어제부터 왜 서머넬리가 가능하냐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왜 서머넬리가 가능할까 이 분야를 한번 또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샴이라는 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샴. 경제학자 클라우디 샴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지표가 이 샴 법칙입니다. 샴 법칙에 따르면 미국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에서 최근 12개월 실업률의 최저점을 뺀 수치가 0.5%포인트, 즉 50bp 이상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50bp보다 더 높으면 미국 경기 침체가 매우 임박했다는 신호다. 지금 3개월 평균이 4%, 12개월에서 제일 낮은 게 3.7, 그러면은 0.3이기 때문에 0.5보다 높지는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제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샴 법칙을 적용을 해봤다. 미국 실업률이 4.1, 3.9, 4.0, 4.1, 4.4%가 이제 가장 중심값이고 제일 낮은 게 이제 3.7이니까 빼면 0.3%포인트, 30bp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50bp는 아니라는 거죠. 네. 샴의 법칙이 부른 경기 침체 우려는 대려 증시의 서머넬리를 도울 재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최근 실업률 상승이나 소비 둔화가 경기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그전, 그러니까 이제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이 이그전이라는 글을 쓰는데 제가 그걸 따가지고 왔는데 지금의 일시적 경기 둔화는 서머넬리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투자가 너무 강하다. 100번 양보해서 소비는 침체로 간다 해도 AI 등의 투자 사이클이 아직 꺼지고 꺾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거의 없다. 여기서 투자를 줄이면은 골로 가고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투자를 꺾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소비 사이클조차 침체 가능성은 희박하다. 침체는 언제 발생하느냐? 이은택 연구위원은 침체는 소비자들이 현재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이나 과신할 때 발생을 하더라. 지금처럼 비관이 득세할 때는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한 번도 없었다. 모두가 비관하고 있다는 것은 침체가 아니라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소비 사이클도 바닥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한다. 소비 경기가 안 좋다는 뉴스가 가득하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 자체에도 소비 사이클이 바닥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상승으로 돌았을 가능성이 높지 오히려 소비가 여기를 더 뚫고 지하로 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올 가을에는 금융주와 소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올 서머넬리는 충분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파웰의 이제 총알을 한 방 쏘았죠. 그리고 이은택 연구원이 재밌는 이야기인데 침체 경고가 나올 때 항상 증시는 랠리를 했다. 작년 3월에 SVB 사태로 그냥 미국 경제가 침체하고 글로벌 소비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후에 랠리가 시작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침체 우려가 금리를 하락시키고 금리 하락이 PE,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채금리가 시장을 좌우하는 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금리가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침체도 소비도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서머넬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추가되고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코너에 몰렸는데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분부를 지금 파웰에 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은택이 참 재밌는 걸 발표했는데
2022년에 이렇게 지수가 삼각형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모아진 이후에 8%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아지고 있다. 2로 올라갈 확률이 2차 삼각형으로 모아진 다음에는 지수 그래프 모아진 데는 8% 정도 뛸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는 소비는 둔화됐지만 투자는 초강을 가지고 있다. 네, 지금 반도체, HBM, 데이터 센터 이런 초격차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가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소비도 우리가 좀 양극화가 돼 있을 뿐이지 그렇게 지금 침체는 아니. 우리 주말에 가보면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올해 제일 많은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데 소비가 침체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분법적으로 너무 낮은 쪽, 소비가 안 좋은 쪽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온전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봉인데 이때 이제 2008년인가 9년에 이제 바그라 아랍에미레이트 바그라 원전이 발표가 돼 이렇게 뛴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때만 먹어라. 이게 한 100%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 20-30% 올라가는데 좀 더 먹고 한 50% 넘으면 줄이자. 50% 줄이고 또 50% 줄이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들고 있다가 발표가 되고 올라갈 때 반 때리고 나오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의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제 헝가리 이제 체코죠. 체코인데 이게 이제 나토나 러시아의 이런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온전한 그런 방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격과 건설 속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유럽 내에서 관리가 되고 유럽 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저는 오히려 프랑스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인가 발표될 때까지는 기대감은 오늘도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미리 사놨던 사람들, 깔아놓고 사놨던 사람들은 미리 내놓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발표 난 이후에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주의하자. 그럼 추격 매수 가능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이틀 정도 뭐 한 20% 먹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격도 좀 가능하다. 우진이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것들을 사서 한 10에서 20% 먹고 나오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이제 파월이 이야기했는데 파월이 비둘기였는데 크게 반응치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선반영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서머랠리는 금리 인하가 불씨를 당겼지만 추가로 휘발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비실비실할 것이다. 그 추가 휘발유가 뭐냐? 기업의 실적 발표이다. 근데 실적 발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이 숨겨져 있는 팩터죠. 이번 주 후반기로 갈수록 급속히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장의 화두로 등장하며 단기 변동성이 증가하고 한국 시장에도 관련 섹터나 관련주의 변동성이 증가하며 다시 개별 종목 난이도가 올라가는 어려운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이던스 등이 미스가 나는 경우에는 폭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실적은. 그래서 여러 번 자기가 산 종목의 2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체크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실적 발표하는 그런 그 사이트 같은 데를 가서 보셔야 됩니다. 전일 한국 시장은 온전주가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며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온전주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네. 여전히 시장은 반도체, 바이오, 음식료, 전력기기, 온전 등이 리더이며 다시 이들이 오늘 시장을 리더할 거로 앞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깔아놓고 기다린 전략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KCT, 우진, 한신기계, HB테크놀로지, 한올바이오파마, 피롭틱스, 뭐 S&D 같은 것들 우리가 또 좋아하다가 누베가 있는 유리기판주 올라왔는데 유리기판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죠. 하지만 장기 투자로 기다려야 한다. 돌다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LIG, 넥스원이나 하나그룹 방산주 같은 것들 방산 종목들 좀 깔아놓고 집중적으로 방산주에 좀 단타 매매를 한다면 나름대로 실적은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나토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깔아놓기 전략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이 지나면 또 한 주가 꺾이는데 오늘 요즘 참 뭔가 화려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 잘 맞지 않는 게 참 답답하죠.
하루 오르고 그 다음날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한데 우리와 같은 펀드 매니저들도 이런 포모 현상에 시달리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장이 이렇게 어려운 장이나 실질적으로 먹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먹고 터지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너무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마시고 깔아놓고 기다리자. 기다리고 오면 10배에서 15% 먹으면 바로 던지고 또 다른 거 깔아놓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보신 분들 이 카피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이 카피 주소를 떠가지고 치면은 허락이 됩니다. 관심 종목들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십시오. 특히 이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우리 친구분들만 가진 주식만 쏙쏙 올라가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제 목소리 많이 돌아왔죠?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모습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